너무 믿고 있던 두 파트너가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12월 달에 그때 부산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랠리를 갔다 오면서 제가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네, 그러면서 물론 보이지 않아 아침도 약간 깜깜했지만 그때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러면서 6번째 레드에 그때 정말 이렇게 정처럼 있던 제 광주에 있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동생들이 많은 거예요. 여동생들이 저는 광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동생들이 다 어딨냐 했더니 울산에 한 명, 거제도에 한 명, 네, 광주에 한 명, 네, 이렇게 본인도 여동생도 하수도에 한 명. 근데 이제 2명이 거제도하고 1명이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야 되고 그 파트너가 이해했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어때요? 그 파트너는 울산이나 거제도를 갈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본인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동생한테 전화번호 주라. 울산에 있는 동생한테 연락만 해놔라. 내가 울산을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울산에 그때 당시에 길이 안 좋아서 한 5시간 걸려서 왔던 기억이 나요. 한 2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 설명하고 그리고 사업은 물론 그 친구가 안 했지만 정수기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정수기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면서 통화를 한 번 했어요. 내가 오랜만에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일단 나 울산에 왔는데 웬일이세요? 오늘 강의 찼다. 이러면서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제품을 간간히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있는데 그래서 울산이 맞아 내가 다이아몬드 도전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도시 중에 하나가 거제도하고 울산이었는데 거제도, 울산을 제가 처음으로 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다이아몬드인데 내가 그 열정 아무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약간 3% 인재 이하인 파트너의 동생을 찾으러 저희가 왔던 기억이 나고 열심히 사업을 했던 그때가 제가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회 제목 많이 보셨죠? 네, 제가 그 아이돌 FC 녹화를 하든가 모든 제가 사업 설명이 전부 다 똑같은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평범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면 별로 안 평범해 보인다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네, 평범해요 정말. 네, 이거는 제가 20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우리 롱지비티 어때요? 네, 저 롱지비티를 안 바르고 슈프림을 바르고 물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제가 이게 26, 7대 찍은 사진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네, 하여튼 별로 근데 다들 어딜 가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 진짜 안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제품이 정말 탁월한 우성을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뒤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뒤에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가 한전에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들어가기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취업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저는 어떻게 한전에 입사를 하게 됐냐? 저는 저희 집이 제가 혹시 전라남도 목포라는 곳 혹시 아시죠? 네. 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시네. 저는 이제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목포의 유달산이나 산동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산동네는 가난하다 부자다.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산 기슭에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좋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갈 때 저는 상고를 우리 오빠가 있고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상고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상고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기요금을 어떻게 냈어요? 전부 다 고지서. 옛날에 엄마들이 전부 다 고지서 같은 거 냈죠. 그래서 모든 전국에 있는 은행에 갔다가 이걸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우리가 은행에서 고지서를 안 받죠. 그 과거에 30년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모든 은행에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과금을 다 받잖아요. 그럼 은행 직원들은 4시 반에 문 닫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분류해서 카운트를 하겠죠. 주판으로 열심히. 그래서 관할 자기네 지점에다 이걸 다 점수를 갖다 줘요. 한전은 한 달에 전기요금을 전국에 몇천억을, 몇백억을 어떻게 보면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들 어디다 냈어요? 은행에다 갖다 내니까 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맞게 잘 입금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각 지점에 저처럼 상고 나오는 계약직 여직원들을 그때 당시는 계약직이란 말은 이제 없었죠.
한 3주 전에 계약직 여직원들을 한 뭐 적게는 뭐 2-3명, 많으면은 내가 큰 어디 광역시할 때는 한 10명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그 증표를 카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은행에다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삼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했지만 저희 이제 친정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아무리 10년을 저희 남편하고 둘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남편들 혹시 회사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네. 마찬가지죠. 저도 뭐냐면 제가 그나마 이제 직장 생활을 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재밌게 잘 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직장 사는데요. 제가 제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까 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어때요? 그냥 계약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정식 뭐 대학 뭐지 공채를 이제 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승진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점에서 평생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제가 월급이 물론 조금씩 많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아무리 일하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엊그저께 저희가 경주에서 미팅 하는데 왔었어요. 엄마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엄마가 오늘 스피치 한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줬더니 엄마 말이 좀 빠르지 않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제가 말이 빠른 사람들은 행동도 좀 빨라요. 아시죠? 네, 제가 일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면 월급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니죠.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만 옆에서 일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관리자 입장에서 누가 더 좋아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애가 좋죠. 그러니까 저는 일 열심히 잘하면 옆에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가져다가 누굴 줘요? 나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일을 계속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깔끔하게 더 잘 해내. 그러니까 제가 일을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이틀 이상은 절대 휴가를 내면 안 돼. 이럴 정도로. 하여튼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일을 하면서 어때요? 똑같이 일하면서 2학년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물론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그 희망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아미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아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밤에만 긁죠.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뭐 병원도 다녀보고 하다가 그때 저희 회사에 같이 근무하시던 과장님께서 아미 세제가 정말 좋은데 라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세제를 바꾸고 로션을 바꿨다고 해서 아들이 아토피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죠. 근데 뭐 그거 바꿔봤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이 권유하시길래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제품을 바꿨으니까 20만 TV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통장에 7,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설명을 듣기 전이었고 제가 통장에 7,000원이 들어왔길래 과장님 통장 왜 저한테 7,000원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과장님 어땠을까요? 내가 제품을 쓰니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그냥 둘이 맞벌이를 하면 지금은 마트를 별로 안 다니지만 예전에 마트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래서 제가 주말마다 마트 가서 기저귀, 물티슈들 이렇게 막 분유만 사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쓴 돈이 제가 500만 원 가까이 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500만 원을 쓰고 제가 15,000원짜리 롯데 상품권으로 교환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얼마 안 썼는데 한 2, 30만 원 썼는데 7천 원이 현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파트너 중에 소비자 중에 단돈 6천 원, 7천 원이 들어온 고객들 3%, 6% 있죠. 여러분들 그분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날 다음날 만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사업 설명 해줘보세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더니 저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와 내가 생각하면 너무 다른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물론 이렇게 앞에 아주 젊은 친구는 20대겠지만 네 어디에 계세요? 네 중간쯤 있죠. 저도 지금 어디 보면 한 53살에 53살 맞나? 네, 33이니까 네, 이 중간에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이 도표를 꼭 보지 않더라도 저희 친정 엄마가 만 50이 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요. 지금 제가 53살이니까 49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쪽을 이렇게 좀 못 쓰시는 분들 있죠. 우리 밖에 나가시면 한쪽 약간 불편하게 계시면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건강과 돈이 얼만큼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자마자 저희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엄마가 화장품 예전에 주다나 매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엄마가 수입이 줄죠. 그럼 아빠 혼자 오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생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근데 이제 뇌출혈이기 때문에 복구가 그때 안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6개월 뒤에 집에 다시 오시면서 한쪽 불편하게 쓰시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집안일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어떤 일도 하시던 분이 이제 몸을 잘 못 쓰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힘주시게 되죠. 저도 그때 당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쓰러지시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 어떻게 했지만 저도 시간이 가니까 어때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다른 친구들 좀 연애한다거나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가사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이 점점 지나가는 건데요. 저도 네 힘들죠. 네 1년 2년 지나가니까 힘들죠. 저희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이셨지만 엄마가 계속 아파지니까 저희 아버지도 짜증이 점점 드셨어요. 네, 그걸 저희가 10년 정도 저희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서 한 60이 되기 직전에 저희 엄마가 또 폐암도 선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암 일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젊은 나이였지만 제가 20대 때 저희 엄마가 아프셨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집안에 부모가 아프면 어때요? 이 집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엄마가 아프시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31살밖에 아니었지만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혹시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는 어때요? 늙어요. 어차피 병이 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기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미리 제가 보면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나도 분명히 올 건데 내가 이 기간에 늙는 건 어쩔 수 없고 병든 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최대한 관리하면 되지만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돼. 그럼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케어하시는 게 훨씬 나았겠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리로 왔더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기, 이 시기에는 어때요? 내가 돈을 벌면서 쓰는 시기죠. 이때는 저도 22살, 20살 이때부터 돈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이때는 취업, 결혼 어때요? 육아, 내 집 마련 이거 하는 것도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했어.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올해 이제 2월달에 졸업을 해요. 저도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취업을 못 해요. 재작년에 자기가 원하는데 서울에 인턴까지 전부 다 합격하고 인턴 합격해서 인턴 한 6개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해 이제 올 하반기에 공채를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토익 뭐 스피킹도 준비하고 다 점수 다 해놨지만 기업에서 안 뽑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수가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집으로 이제 곧 졸업이니까 이제 학교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때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때는 그래 내가 내 남편이나 내가 이때까지가 어쩌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때 65세 때까지 돈 벌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다음 기간이 어때요? 내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이때는 돈을 쓰기만 하는 시기죠. 내 생활비, 병원비,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안 올까요?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집에 매일 전체 신문이 들어오는데 1월 1일자에 봤더니 첫 우리 요새 모든 어떤 뉴스의 화두가 뭐예요? 다 AI죠. AI.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이게 지금 AI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챗 GPT에서 다 쓰시죠? 챗 GPT 혹시 유료로 쓰시는 분? 다 무료로 쓰시나요? 여러분 우리 챗 GPT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뭐가 있어요? AI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 듣는 영유아 이렇게 진입금 감지부터 시작해서요. 집에 전부 다 어때요? 우리 뭐 홈캠도 있으시죠? 이렇게 아이들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AI로 이제는 밀착 돌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또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자영업도 예전에는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했다면 지금 어때요? AI가 척척척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인 자영업자들도 어때요? 굉장히 자기가 많은 어떻게 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AI를 통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저도 PPT를 만드는데 저도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있잖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요새 굉장히 쉽게 만드는 게 많잖아요. 저는 아직 그걸 못하니까 유로를 가입해서 네가 먼저 좀 해봐. 그런데 엄마 좀 가르쳐줘 제가 그랬거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빠르게 굉장히 가고 있죠. 아마 지금도 이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냐면 사람이 죽고 어차피 사람은 죽죠. 죽고 나면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저희 아버님만 해도 저희 어머님 우리 제사 때 영정사진 올려놨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 될까요? 네, 영정사진 안 올리고 엄마의 살아있을 때 육성이나 엄마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 어때요? 전부 다 서비스하는 프로그램도 이미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돈을 내고 그걸 유럽할 수도 있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는 전부 다 AI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신입사원만 안 뽑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전 세대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겠죠. 혹시 이 AI로 이 영화가 2003년도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제가 이 아이로봇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이 영화를 첫 장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3년도면 우리가 뭐 설마 제가 이 영화를 설마 이런 시대가 올까 했는데요. 잠깐 앞장 한번 볼까요? 하나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한 가정 1로봇이 기본이 된 가까운 미래인 2035년에 가방을 들고 뛰는 한 로봇을 끝까지 따라가 결국 잡아내는 이 남자는 강력반 형사 스플러입니다. 네, 방금 우리 보셨죠? 지금 1인 가정에 뭐가 있어요? 1로봇 시대가 왔어요. 첫 장면에 아까 쓰레기 뷰도 누가 있어요? 로봇이 있어요. 그죠? 거리에 사람 반, 로봇 반. 그죠? 그리고 어때?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35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 제가 2003년도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설마 2035년에 로봇 반 사람인 저게 진짜 설마 공상과학 영화겠지. 근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곧 왔어요, 안 왔어요? 35년이 되면 진짜 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팔을 자유자재로 들어올렸다 내리고 허리를 한 바퀴 360도
한 발을 내딛고 균형을 잡으며 걷는 게 설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로봇의 몸에는 56개의 관절이 달려 있어 멈춰서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연속된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6 CES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닮은 로봇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해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기고 사람은 보다 정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하는 구조로 제조업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현대차가 어때요?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1월 1일에 발표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봇을 2028년, 2020년 내후년이에요. 2028년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광주는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광주에는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큰 공장이 있거든요.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만약에 현대나 기아에서 이 로봇을 2028년부터 도입을 하겠죠. 물론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않겠지만 저거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쓸까요? 안 쓰죠. 네, 안 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공장부터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유리를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리고 중국이 어때요? 샤오미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어때요? 아예 사람이 없는 그냥 팩토리, 그 다크 팩토리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광주에서 제 파트너랑 같이 왔는데요. 제 파트너가 중국 전기차를 최근에 샀어요. 근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승차감도 너무 좋고요. 원래는 테슬라를 남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보다 가격은요 거의 3분의 2 가격밖에 안 해요. 그런데 테슬라보다 승차감도 훨씬 좋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타보더니 너무 그래서 테슬라를 그냥 중고로 팔고 이걸 샀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쌀까요? 모든 공정은 다 로봇이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때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강의를 좀 하나 들었는데요. 네, 한국 경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지금 주가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여러분 혹시 주식해서 지금 돈 많이 버셨어요? 주식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2,200, 2,400포인트였어요. 지금 곧 5,000포인트를 향해 가죠. 지금 거의 4,800포인트 넘었어요. 지금 주가가요 2배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주식을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모두 다 2배 올랐나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에 월급이 2배가 올랐나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는 모든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는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어디가 점을 뜨고 있어요? 아니면 주가도 다 반도체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망도 뭐냐면 올해 전망도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든 일부 AI 관련된 설비나 여기 산업 제약하고는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업종별로 봤더니 실제 지금 어떤 비중이 늘어나면 우리가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비중. 여러분 광주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광주에 핫한 그런 데 가도요. 지금 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울산은 어때요? 울산도 그런가요? 예전보다 임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왜 임대가 많아질까요? 모든 지금 산업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소비가 1% 확대될 때마다 어쩐다? 다른 숙박이나 음식점, 도소매업 모든 데가 전부 다 마이너스 2% 3%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만? 네, 온라인 속이니까 어때요? 운수 창고만 조금 더 올라가고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계속 가죠. 네, 아니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만 광주만 안 좋은 건 아니죠.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아메리카는 사업이 왜 좋은지 아세요? 저는 가끔 제가 이제 고객들 만나면 야 요새 정말 장사 안 되지 않냐? 야 아메는 좀 어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성장을 했어요. 제가 아메이가 왜 잘 되냐면 밖에 사람들이 다 안 뜬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죠. 고정비가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고정비가 안 들어가고 내가 가서 만나서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한 번 갔을 때 일이 벌어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내면 일은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하지만 우리 생필품이고 우리가 열심히만 내가 움직이면 우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송기령 박사님 아시죠?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어가는 이 시대에 어떤 직업군이 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직업이 대체가 안 될까요? 희망이죠. 대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희망이래요. 확률이 높은 걸 생각한다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은 좀 안전한 편이에요. 상대가 사람이어야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안정감을 느끼고 정서를 교환하고 싶어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쪽들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그 프로세스가 명확한 경제 직업들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효율화를 위해서 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잠을 잤다, 밥을 먹는다. 이것 때문에 경쟁을 똑같이 하는 순간이 이길 수는 없어요. AI보다 인간이 그런 면에서 비효율적이죠. 그만큼의 꾸준함에 대한 것들.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능성과 근면성의 직업들은 어쩔 수 없다. 수능성은 시킨 대로 하는 거, 근면성은 꾸준히 하는 거. 이쪽은 이제 기계가 할 것 같고 창의성에 대한 것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공감형 직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해진 규칙대로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숫자 계산이나 뭐 세부 회계 이런 업무들은 AI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이미 돕고 있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참여자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숫자가 예전만큼 많지 않고요. 근데 많은 새로운 툴들이 그런 것들을 상호간에 돕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야만 하는 직업들은 어때요? 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장례사라든가 그죠.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스님, 네 목사님, 왜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직업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사람이 대면해서 해야 되는 직업 아니면 많은 부분이 AI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아메이는 쿠팡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처럼 어때요? 사람을 대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면하지만 다른 우리가 모든 어플들은 어때요? 배달 운전의 어떤 어플들은 사람이 대면하지 않아도 바로 직거래를 하죠. 아메이가 정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한테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볼게요. 네, 그래서 아메이는 우리가 그거 솔직히 하다가 그만둔 사람 너무 많잖아. 이런 이야기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하다가 그만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하다가 그만둘까요? 파이프라인을 깔기 전에 그만두는 거죠. 파이프라인 깔기 전에. 저는 아메이를 처음 제가 이해했을 때 이 설명을 듣고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집 직장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직장을 10년을 다녀도 어때요? 그거는 내가 내 시간을 회사에다 투입을 해야만 나한테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엄마처럼 아프다거나 내가 나한테 일이 생기면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정 시간을 들어서 우리 집에 저 강가로부터 우리 집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아놓는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물을 틀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수입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수입이 아메이를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처음부터 바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걸 꾸준히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 미팅장에 계속 내가 같이 배우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너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200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200만 원이면 월급이 그때 아마 200만 원 채 안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평생 내가 회사 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아이도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제가 그냥 아메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부터
이 왼쪽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아시죠? 네, 우리가 직장인, 우리가 부자가 하나 아까 현금을 보는 사업자인데요. 왼쪽은 직장인, 자영업, 오른쪽은 사업가, 투자가. 이 왼쪽에 대부분은 다 어디서 분배해요? 저처럼 직장인. 저희 파트너 중에요, 치과 의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암기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올해 에메랄드 준하시는데요. 그분은 뭐예요? 자기는 치과 의사지만 처음에는 폐작을 하시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지금은 자영업을 하시죠. 그분도 뭐냐면 자기의 꿈은 5년 안에 폐업하는 게 자기의 꿈이세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한 50대, 이제 54 이렇게 되시는데 눈이 너무 안 좋대요. 왜요? 굉장히 강한 빛을 라이트를 계속 보니까 눈 시력이 너무 안 좋고 계속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남의 이빨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때요? 아이들이 3명 다 지금 대학생이고 1명이 이제 어디 미국에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은 그만둘 수 없지만 한 5년 뒤에는 본인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 빨리 그만두는 게 본인의 지금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치과 의사지만 그분 또한 뭐냐면 왜 이 치과를 문을 못 닫냐면요. 왜 못 닫을까요? 자기가 안 나가는 순간 치과는 수입이 제로예요. 그래서 근 20여 년을 치과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분은 한 번도 일주일 동안을 휴가 내고 본인이 쉬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요새 큰 대형병원 가보세요. 큰 대형병원 치과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장 자영업 중에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도 있지만 치과 병원이 가장 경쟁력인데요. 네, 치열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문을 닫는 순간 고객들 어디로 갈까요? 옆에 건물로 가는 거예요, 치과로. 네, 그래서요 단 한 번도 일주일 내에 통째로 쉬어본 적이 없대요. 연휴 끼워서 한 3, 4일 쉬는 거.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딸들은 유학도 보내고 본인 딸들은 어디 외항도 보내고 어디 여행도 보내지만 정작 본인은 어때요?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을 하시면서 이분이요 리더십 여행을 가고 이러면서요 처음으로 치앙마이 리더십을 저희랑 같이 가면서 이분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풀로 병원을 쉰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치과는 너무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노동을 대가로 해야만 내 수입이 나오는 자영업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치과 의사 되고 싶어 하죠. 근데요, 그분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손님이 코로나 때는요 입을 벌리면 안 되잖아. 치과가요 정말 손님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네, 손님이 없으면 너무 없어서 어때요? 고민이고 손님이 또 너무 고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축나는 거야. 하루 종일 무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 너무 많으면 자기 몸이 걱정이고 그래서 많이 아프세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보냈지만 어때요? 야, 취직이 안 돼요. 일단 그러시겠다. 야, 취직만 되면 너무 좋겠다. 또 취직되면 어때요? 이러다 바로 사겠다. 이러죠. 이 왼쪽의 굴레는 어떻게 보면 내 노동을 당부를 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 우리 오른쪽이 사업가 보면은 어때요? 어떤 돈, 네, 시스템이 있는 돈. 우리 이 오른쪽에 보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거. 아까 말한 또 투자가 우리 아까 제가 주식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주식에 다들 몇 천만 원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부자가 되든가요?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요 몇 천 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정말 신용문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 근데요, 그분이 주식으로 지금 한 30여 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운영을 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살짝 저한테 뭐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주식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남들 주식을 다 빠질 때, 다 안 된다고 빠질 때, 그죠? 그때요 주식을 왕창 사는 거예요. 괜찮은 주식을.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어때요? 이렇게 주식 빠졌을 때 그분은
자기가 주식을 그때 다 산 거예요. 몇 천만 원, 몇십억씩, 몇 억씩.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알았어요. 아, 우리처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돈 벌어 이거는 부자가 되어본대요. 아, 안 돼요. 아, 돈을 버는 거는 그만큼의 그 돈을 어때요? 와, 그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막 주식도 올라갈 때 어때요? 그때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야. 팔아야 되는 시기. 남들이 주식 말할 때, 남들이 주식을 아무도 말 안 할 때 뭐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여러분 혹시 일정하게 내가 들어오는 돈 있으세요? 이분 누구예요? 김승호 네, 회장님 네, 많이 보셨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훨씬 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 우리 공무원들 왜 되고 싶어요? 내가 한 3, 40년 내가 별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하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 나한테 따박따박 연금이 들어오니까 암이 어때요? 암이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들어오죠.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점점 축적이 되면 나한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은요, 제가 여행을 갈 때도 들어오고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들어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죽어도 누가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죽어도 여러분들 다 치약 쓰실 거잖아요. 그랬더니 빵 터지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죽어도 제 파트너들이 양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정한 돈은 힘이 훨씬 세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일정한 수입을 만들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침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하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세수하고 하죠. 이거 다 하죠. 이거 다 하죠. 다만 이것을 분산돼서 하는 것 뿐이죠. 내가 이거를 열심히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추적하죠. 네, 추적하다가 무슨 말인지 맞아요?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네, 전라도 말로 추적하다고 그래요. 네, 우리 아침에 양치 안 하고 오면 세수 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화장 안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이거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비했으면 대기업이 다 돈 벌잖아요. LG생활 건강이 돈 벌고, 애경이 돈 벌고, 공진이 돈 벌고, 청호가 돈 벌고 이러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쓰는 것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는 뭐가 흘러요? 여러분 금맥이 흐르고 있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저도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뻥튀기 벌려고 그 옛날에 제가 주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아먹었지만 제가 아내하기 전에 제가 막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부모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일반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식 말고는 별로 없어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주식을 해서 한 그때 당시 돈으로 한 4천만 원을 다 말아먹었어요. 네, 하여튼 네. 그런데요 세상에 내 집 안에 금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누가 돈을 벌었어요? 대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지속적으로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렇게 높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지출을 아메이로 바꾸고 아메이에서 내가 쓰면 아메이에서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쓴다면 나한테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색필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만약에 밖에 나가서 내가 하이마트나 이렇게 전자제품 사장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가전제품을 얼마큼 바꿔요? 한 번 바꿀까 말까 하죠. 그러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이거 다 해봤자 10년에 한 번 바꾸는데 한 1,000만 원 들어요. 평균. 그렇죠? 만약에 색필품 그죠? 실제 제 고객 중에 심은수 침대를 하시는 분이 제 고객이 있으세요. 광주에서 가장 큰 심은수 하셨어요. 그분이 저랑 한 15년 넘게 제 고객이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퍼센트 ST도 되기 전에 제 고객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항상 뭘 주문하시냐면 우리 사람들이 침대에 앉아서 자꾸 누워보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찍찍이 있죠, 찍찍이. 그래서 저한테 제가 침대를 바꿀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제 명함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침대를 샀어요. 심은 침대를.
근데 제가 고객이 됐으니까 저도 제 명함을 이렇게 저 아메이를 줬어요. 그러면서 아메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핀도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찍찍이를 주문하셔요. 찍찍이를 그래서 리필을 한 번 주문하실 때마다 한 10개씩 주문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광주에서 가장 그 2층까지 있어 가장 큰 시몬스 이제 침대를 하시니까 돈이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사장님하면서 직원도 한 3명 정도 거느리고 있고. 그런데요, 꼭 제품 주문하실 때마다 세연씨 찍찍이는 자꾸 달아지니까 10개 시키는데 오메가3 하나만 갖다 줘. 나한테 점점 어느 순간부터 점점 쓰시는 게 좀 작아지시는 거야. 사장님 오메가3 2개 하면 배달되는데 그냥 하나씩 시키지 말고 2개 시키면 살짝 저한테 돈이 앞서 나한테 이래요. 돈이 앞서 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침대는 아까 말한 대로 몇 년에 한 번 바꾸세요. 여러분 침대 몇 년에 한 번 바꾸세요. 10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 하죠. 네. 그렇잖아요. 안 바꿔요 침대를. 그리고 요새는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침대 가게를 접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평생 침대 가게를 하셨는데 그것을 직영점에 그냥 자기가 대리점 하셨는데 그걸 유지를 못하려고 하시니까 대리점으로 이렇게 거기를 내주고 지금 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냥 거기서 매니저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현 씨, 왜냐면 저를 아주 핀이 낮을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수학당 되시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수현 씨는 잘 되지? 저 할 때마다 그래요. 잘 되지? 너무 되죠? 잘 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침대가 너무 안 돼.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어때요? 인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사회가 변하죠. 침대를 지금 인터넷으로 옛날에는 침대 사면 무조건 다 와서 누워보고 이렇게 샀어. 지금 침대를 어떻게 산지 아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사요. 매장에서 보고하고 인터넷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가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때? 매장 관리비, 그 다음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면서 나한테 수현 씨는 보니까 10년 넘게 저를 봤잖아요. 입하고 펜만 있으면 되네. 왜냐면 제가 자꾸 이제 A4 이제 꺼내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거든요. 보니까 입하고 펜만 있으면 사업이 되구만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기본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메를 한다고 하면 아메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만 쓴다. 솔직히 말하면 더 쓰죠. 연간으로 보면 600만 원, 10년을 보면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6천만 원 한 가정에 6천만 원 매상을 올리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한 가정에 10년 동안에 1,000만 원의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훨씬 좋은 아이템이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메 제품을 팔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 침대 가게는 하이마트는 큰 건물에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밖에서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생필품으로 우리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나 진짜 한 번도 스쿠즈 안 듣고 처음 오셨다. 모시고 오신 분. 한 명 없으시면 아니 제가 워낙 판서를 잘 혹시 스쿠즈 제가 판서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판서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다 읽으셨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책에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네, 우리의 직업은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실현된다. 이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이제 초보자가 처음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아까 시문수 가게 그 사장님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광주에서 가장 큰 매장을 하시다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어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직영점에서 아예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디로 가시냐면 전주로 가시게 된 거야.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운영하는 직영점의 매니저로 그냥 월급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솔직히 전주에 지금 파트너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잘 안 가져야 되더라고. 그리고 어쩌다 저한테 제품 주문하시면 택배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시간이 잠깐 2시간 정도 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원래 있던 이제 1대1 미팅이 하나 펑크가 나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전주까지 빨리 가면 1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시간이 남으니까 그분을 오랜만에 한번 보고 와야겠다. 3, 4년 동안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분을 뵈러. 그랬더니 가면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을 제 오래된 고객인데 최근에 제가 얼굴을 많이 못 뵈서 저한테 오메가3 하나 주문하셨길래 그 오메가3를 갖다 드리려고 갔어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오메가3 장사 갖다 드리려고 팔려고 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갔는데요. 세상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시고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왜냐면 제가 10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장님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언니 동생 하게 돼서 언니 이렇게 살이 빠졌더니 본인이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그걸 매장을 자기가 인수할 만큼 현금 여력은 없고 그래서 재계약 10년이 끝나니까 재계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이 매니저이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전주로 이제 본사에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데 본인이 광주에 원래 터전이었는데 본인은 전주로 가시고 남편도 같이 침대역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순천으로 가고 그래서 집이 모든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집이 어떻게 돼요? 세 채야. 광주에 원래 집이 있지, 전주에 저기가 원룸 살고 있지, 또 남편은 어때요? 순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옛날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뭘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차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안 먹게 되는 거야. 안 먹게 되면서 자기가 살이 다 빠지시면서 머리카락도 빠지시는 거야. 제가 그걸 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제가 언니 머리카락이 막 머리카락을 어떻게든 이걸 세워보려고 왜냐면 서비스업이잖아요. 고기 들어오면 이거 맞이해야 되니까 여기다 막 뭘 이렇게 막 여기다 막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세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우리 제품 중에 저 뭐 말해야 돼요? 엘사벳 말해야죠. 이 똑같으면 안 돼요. 언니 우리 제품 중에 엘사벳 머리카락 나요. 그래고 이제 한 분들 보여주고 언니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 엘사벳 갖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언니 밥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언니 프로틴이라도 챙겨 드셔야 되고 바디키라도 언니 먹기 싫어도 먹기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 엘사벳과 어때요? 바디키를 가지고 갔죠.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제 써보시라고 이제 드리고 왔거든요. 제가 뭐 했냐면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간 게 뭐예요? 물건을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분이 이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별의별 걸 어떻게 보면 써볼까 먹어볼까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제가 엘사벳 탈모가 있으셔서 살이 빠지셨으니까 그것을 안내해 드렸더니 결국 그분이 머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건강해지시겠죠. 그러면 그분도 좋은 거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이기저기 해주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저는 PB가 올랐죠. 저는 매출이 올랐죠. 저는 어때요? 그분을 도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건 나는 좋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 내가 아쉬운 소리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을 못 뛰죠. 하지만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 상대방의 관점. 내가 이거 PB를 올려야 돼? 이 관점으로 말하면 절대 우리는요 다들 착한 사람들이고 어때요? 내가 이거를 여러분 제가 영업 잘하게 보여요? 누가 잘하게 보인다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내 PB, 내 매출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상대방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저 사람이 왜 머리가 빠졌을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을까? 저 사람은 피부에 고민이 많구나. 이 관점을 상대방 되시면요 우리 제품을 권할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노후주가 필요하구나. 밖에 나가서 뭐라도 노인 일자리도 하려고 하시구나. 그럼 그분한테 뭐요? 아니 제가 단돈 10만원, 15만원 어디 통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사업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이렇게 내 관점을 떠나서 상대방의 관점을 가지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요 충분히 우리가 다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죠. 제가 이 제품들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밤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제품만 이야기하면 이 많은 제품 중에 나머지 제품들은 많이 또 제품 교육 시간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더블엑스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이 릴리스입니다. 혹시 이거 많이 보셨나 모르겠네요. 볼까요? 네.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네,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0년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병원에서 보는데요. 마지막 10년을. 여러분,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김일주님 생각하시면 어느 쪽에 계세요? 지금 80이 넘치는데 왼쪽에 있으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임선이도 지금 잘 출발하고 있지? 눈길에 아니면 나을 추운데 전체 전화하셨어요. 네, 대표님, 네, 제가 제발 강릉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근데 광주에서 강릉은 KTX도 없고 차로 가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 배정했는데 아직 강릉까지는 아직 배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가장 먼 데가 울산하고 강릉이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부산까지는 보내시는데 울산하고 강릉 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딱 첫 스타트로 울산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가 오셨길래 잘 가고 있지? 네, 다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회장님 저 강릉은 갈 편이 없어요. 제주도는 갈 수 있어요. 제주도가 훨씬 좋아요. 제주도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강릉은 저 보내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참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보세요. 똑같은 80이 넘으시는데 저희 김일주님은 왼쪽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사람들과 오영 기자님과 많은 파트너들과 이렇게 지금도 치열을 하시고 열심히 어때요? 저렇게 행복한 하나를 보내시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저희 이모님이 요양병원에서 거의 한 의식이 없으신 채로 한 3년을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집에 이렇게 많이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이게 허락된 거고 이거는 누구한테 허락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엄마가 49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59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54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냐면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걸 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저희 오빠나 저희 여동생이나 많은 저희 형제들이 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저만 안경을 안 써요. 네, 그리고 다 흰머리 나서 염색을 해요. 저만 염색을 안 해요. 신기하다고 그래요. 저만 머리카락 흰머리가 안 나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랑 흰머리가 많이 나서 10년 전부터 다 염색을 하더라고. 그러면 저만 좋은 유전자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저는 20년 전부터 프로틴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아침마다 라이브를 타고 하니까 저는 훨씬 더 보면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때요? 딱 우리가 만나봐도 저는 항상 웃고 있어. 근데 어때요? 저희 여동생은 직장 생활에 찌들어있어서 항상 얼굴이 약간 무표정이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내냐가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다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결정하고 노력하셔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10년, 마지막 10년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65세 이상 중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80%, 이 중에 2가지 이상 갖고 계신 분이 68%,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요, 아미에서 우리 지금 1월달부터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 웰니스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 초등 규모의 기획사업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우리한테 솔루션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점수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지금 50대예요. 50대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파란불 다 아시죠? 내가 파란불인데 10년 뒤에
한국인들 봤더니 빅데이터로 봤더니 실제 10년 뒤에 내가 지금 아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몇 %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29%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는 9%밖에 안 된대요. 문제는 지금 내가 건강에 노란불 신호가 들어왔어. 그런데 10년 뒤에 A로 갈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C,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혹시 여러분들 건강 체크하셨죠? 이거 다. 네, 지금 내가 1.2, 1.3 이래. 그럼 어떻게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00% 빨간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 우리 뭐 나이 예술을 했는데 제가 0.9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육이 너무 부족해서 0.92가 나오는 거에서 저도 근육량을 더 많이 늘리고 뱃살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0.8 이하로 좀 떨어뜨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노란불에서 어디로 가요? 파란불로 아니면 노란불 유지할 수 있게 10년 뒤에.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그대로 놔두면 누구나 다 어디로 간다? 빨간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이 근육량, 그 다음에 산화, 대사. 산화는 뭐예요? 내 몸에 세포들이 산화했다는 거죠. 이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오겠죠. 네. 내가 대사질환 점수가 낮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뇨라든가 고혈증이 만성질환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내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의 건강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12주 임상 실험을 했더니 실제 어떻게 됐냐? 40세 여성인데요. 이분이 74점, 40점, 64점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죠. 1.4배속이었어요. 40대인데. 근데 이분이 아까 8주 정도 생활과 생활습관 개선했던 데이터 80점, 69점, 72점. 그래서 0.9로 떨어지셨어요. 몇 개월 만에? 네, 6개월 뒤에 8주 이렇게 했고 다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이게 본사 자료예요. 네, 우리 이거 그때 한번 영상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셨어요. 실제 저희 파트너 중에 부부가 계시는데요. 제 파트너는 여자분은 0.8몇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53살인데 실제 나이는 건강 나이가 몇 세가 돼요? 0.8이니까 네, 39세 나오셨어요. 네, 남편 나이는 1.3배속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나이 차이가 2살 차이인데 올해 7순을 맞이하세요. 건강 나이가 배가 이렇게 나오셨고, 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10년을 그냥 이대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방치한다면 될까요? 과부되겠죠. 안 그럴까요? 과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식생활이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원래 통풍도 있었고 해서 우리 디톡스하고 통풍도 많이 잡히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거에 오랫동안 했던 것이 습관이나 이런 체지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배속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나이가 세상에 70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노화를 저속노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팩을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당신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꾸준히 드실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어때요? 내가 혈액 검사를 다시 하거나 내가 근육량을 늘려서 다시 검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노화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우리 본사에서 이렇게 모든 채널을 통해서 소비를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이요 되게 궁금해요. 네. 저게 뭐지? 뭘 광고하는 거지? 네. 이제 속도를 바꾸세요. 마이 웰리스랩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노화 속도 측정 AI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건강 루틴을 분석하고 제안합니다. 가속이 아닌 저속 노화의 시작. 다시 한번 건강을 혁신하다. 저도 제 고객들이 저 광고를 많이 요새 나오잖아요. 저게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를 광고하는 건가? 또 어떤 제품을 광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제품을 광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고를 보더니 이거 많이 봤지 그랬더니 근데 난 자기는 이게 더블엑스 광고한 줄 알았대요. 더블엑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플랫폼이 아미 들어왔는데 근데 얼마인지 알아? 했더니 한 5만 원 이러더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4,000원 커피 한 잔 값을 어때요? 내 몸을 내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 아까 이런 AI로 이런 플랫폼을 다 뭐예요? 우리가 이런 카카오나 이런 많은 플랫폼들은 우리한테 안 주죠. 이 기회를. 근데 아미는 이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연결하는 시대죠. 쿠팡도 어때요? 이 연결을 하는데 우리의 정보를 노출해서 지금 문제가 많죠. 유튜브도 어때요? 내가 방송사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연예인이 되려면 어때요? 신이 되려면 신춘문예 당선이 돼야 되고 연예인 되려면 많은 기획사를 가야만 됐지만 지금 어때요? 내가 이 유튜브 채널 하나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재밌는 글을 쓰고 내가 좋은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내가 어떤 연기를 하면 이걸 통해서 어때요? 나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연결하는 시대입니다. 아미는 뭘 연결할까요? 내가 이 어플 대신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아미 어플을 깔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 울산 AP에 자꾸 모시고 오면 되죠. 그러면 아미는 생필품을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이거를 그냥 구매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핸드폰에 전부 다 이걸 깔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연결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서는 열심히 광고하고 열심히 연예인들한테 주는 이 35%의 캐시백을 우리한테 어떻게 준다? 회원 소비자한테 준다. 이게 우리한테 기회인 거죠. 우리가 돈 하나 안 들이고 이 AP를 어때요? 공짜죠. 여러분 여기 이 교육장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밖에 나와서 이런 교육장을 여러분 돈 주고 빌리려고 하면요. 1시간당 적어도요. 아마 20만 원 줘야 될걸요? 제가 빌려보니까. 우리 여기 다용도 여러분 플래티늄 이상하면 이거 빌리는데 3시간 빌릴 때 얼마인지 아세요? 11,000원. 무료로 주는 거예요. 거의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아메가요 우리한테요 11,000원, 22,000원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사업에 쓰시라고 이 교육장을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 잔 값, 커피 한 잔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누구나 모시고 오면 이곳을 전부 다 대여해주고 키는 아예 공짜로 대여해주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 어플을 보여주세요. 그죠? 네. 그러면 캐시백, 네, 뭐 다들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내가 나 혼자만 써도 20만 피를 쓰면 6,000원이죠. 물론 지금 비비값은 더 많습니다. 아미는 어때요? 선착순이 아니죠. 네,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나 A, B 이렇게 똑같이 썼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가장 캐시백을 많이 받아요? 네, 내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스폰서보다. 저는 제가 이 그림을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저희 회사 과장님이 어느 날 A4 용지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예전에는 토요일날 격주로 휴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저한테 이걸 종이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숫자 처음에는 제가 관심 없이 보다가 저한테 쭉 설명하신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저는 여기에서 누가 더 많이 받을 거다? 과장님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수입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 그리고 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내 네트워크가 680만이고 내 스폰서님이 320만을 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1000만이 되는 거죠. 나는 680만이고 내 스폰서님은 320만, 1000만이 합치면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시백은 누가 더 많을까요? P는 누가 높아요? 네, 우리 스폰서님이 ST예요. 그죠? P는 스폰서님이 ST인데 실제요 캐시백은 누가 더 많을까요? 실제 캐시백은 내가 18% 122만 4천원이고 여기는 87만 2천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내가 P는 더 없지만 내가 더 많이 늘어도 내 수입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저는 실제로 저한테 이 사업을 아신 저희 과장님은 저랑 같이 초기에 사업하시다 지금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해서 저는 수업 대학도 돼 있지만 저희 과장님은 그냥 제품만 쓰시는 지금 소비자세요. 지금도 저희 위에 계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00만이죠. 네, 내가 1000만이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돼요? 내 위에 계시가 돈 많이 받겠죠. 매출액이 얼마예요? 매출액이 1050만입니다. 그죠?
그러면 1000만에 대해서 21% 210만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네, 10만 원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누구 밑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째 내가 갈비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무조건 다 나한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열심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스폰서님과 같이 했지만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꾸준히 했더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0만점을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1년 내내 1000만점을 유지하면 어때요? 네,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1000만 PB를 얼만큼 하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SP를 제가 몇 년 만에 했을까요? 아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요새는 거의 한 3개월, 빠르게 3개월. 제 파트너 중에 3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1년 만에, 평균 한 1년 정도 되면 할 수 있죠. 열심히 하면.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김방술님 혹시 아세요? 대구에? 제 스폰서님이 김방술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광주고 저희 스폰서님은 대구죠. 대구와 광주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스폰서님은 원래는 대구에 있는 사람 후원했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한 게 어떠냐면 쭉 내려오다 보니까 광주가 오시면 전국 돌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다 좀 그만두겠지 속으로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대요. 그리고 미팅을 대구로 오라고 하니까 전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광주 사람이. 대구 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구로 오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5일살이 있대요. 대구에.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구를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제가 ST를요, 제가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대구를 가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를 가면 맨날 울고만 왔어요. 사람들 나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ST 되고 GP 되고 PT 되고 하는데 저는 아무도 안 되고 저는 혼자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막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막 광주에서 열심히 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정도 꾸준히 했더니 제가 SP가 됐어요. 제가 감사한 거는 스폰서님이 멀리 계셨고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비자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 그 소비자들을 가지고 제가 1000만점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딱 1000만점 한 번 가고 그 다음 달 다시 또 15%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를 가지고 제가 1000만점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되냐면 GP가 됐어요. 만 4년 만에 5년 만에 만 6년이 돼서 제가 PT가 됐어요. 너무 늦게 갔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 7년이 됐을 때 제가 파운더스 PT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여행을 만 7년을 했을 때 제가 첫 여행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까지 속도가 너무 느려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뭐가 됐냐면 사파이어가 됐어요. 바로 그 다음에. 왜요? 제가 그때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소비자층이 있었겠죠. 그 소비자들 중에 너 결국 돈 되냐? 돈 되냐? 왜냐면 저는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누가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 제가 달인이에요. 저 판사수도 엄청 잘해요. 저 판사로 사업설명하는 걸 굉장히 협력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다 사업설명하고 데리고 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대본하고 제가 사업설명하고 제가 퀸하고 제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더스 PT는 만 7년이 돼서 제가 한 연봉이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파운더스 PT 여행을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파운더스 PT 여행을 가는 거 보고 1, 2, 3번이 이때 제가 SP 됐을 때 제가 제 소비자 한 명한테 나 SP 돼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만 나 따라주면 안 되죠? 그랬던 고객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3%였어요. 왜냐면 아무도 대구를 안 가잖아요. 저는 대구 가서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진짜 나 한 번만 따라가줘. 나 축하해주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아기를 데리고 따라가 줬어요. 나 축하하라고. 그때 이 친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남편이 폐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3%였는데 제가 이때쯤 갈 때 되니까 이 친구가 15% 정도 하고 있었어요. 네, 천천히 쌍구성. 그러면서 이때 또 내가 했던 다이어트 했던 고객이 또 되면 되니까 제가 이때 되니까 한 12% 15% 되고 있더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PT를 만 7년 만에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잘 써서 소비자청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니까 제가 에메랄드와 파운더스 사파이어를 동시에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되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어떻게 보면 많은 고객들과 사업 설명하고 어떤 데모하고 많이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지나니까요 저한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의 어떤 대가가 저한테 빨리 왔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만 어때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2레그가 있으면 사파이어, 3레그가 있으면 6레그가 있으면 다이아몬드까지. 그래서 늦게 시작했지만 아메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하고 김방수 님 사이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저하고 김방수 님 사이에요 몇 명이 있었다더라? 엄청 많이 있다 다 없어져 해가지고 네 제가 수업당부터 돼 있어요.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지금 제 위에 에메랄드도 계시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계시고 하는데 그리고 어때요? 저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미는 이렇게 연결하는 일이고요. 네, 이 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비전 보너스 발표돼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비전 보너스가 첫 수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미에서 6년 플랜을 이미 다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중금속 뭔지 아시죠? 제가 어디서 이 말을 했더니 중금속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브론즈 비밀도 브론즈의 동이잖아요. 동.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계세요? 저는 이걸 왜 가능하냐면 물론 올해 비전 보너스 그 다음에 내후년의 비전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못 받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본사에서 2031년도에도 비전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잘했잖아요. 제가 중금속 핀을 몇 년을 했다? 3년을 했어요. 그리고 SP를 만 4년 만에 했어요. GP, PT, 플래티늄, 파운드까지 만 7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요, 제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 SP, GP, PT 시작하면 앞으로 5년, 6년 뒤에 2031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이때 여러분 다이아몬드 될까 안 될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몬드 수입이 1억 5천이에요. 평균 수입이. 그런데 이 1억 5천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연말 보너스 7천만 원씩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비전 보너스 올해 받으시는 분? 여기 다이아몬드 이상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는 올해 받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1억 5천에 7천만 원이 들었을 때 어떻게 주는 거냐면 내가 그 다음에 또 성장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를 잘 하고 있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P는 다이아몬드지만 내통이 좀 커지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얼마가 들어있다? 연말 보너스. 아까 우리 파운더스 PT가 연말 보너스 주면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받죠. 다이아몬드들은 한 7천에서 8천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2년 연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 연말 보너스의 평균값이 얼마예요? 7,500이죠. 7,500만 원을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500만 원을 원래 지금까지는 아메에서 1억 5천 2억을 줬다고 하면 얼마 더 준다? 7,500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때. 그럼 2억 7,500 받는 거예요. 이 연도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성장됐다. 그러면 어때요? 네. 이때 이제 3년을 연속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성장했다 멈추고 한 번 성장 멈추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작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면 어쩐다? 내가 연말 보너스가 보통 이 정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연말 보너스가 이 8천만 원 요 금액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3개년의 평균 약 8천만 원을 연속 3개년 성장했기 때문에 이 해는 200%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약 1억 6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래는 다이아몬드 됐을 때 3개년 동안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 5천, 2억 5억 8천이죠. 그런데 어쩐다? 2억 3 요거를 7,500하고 1억 6천하고
이런 비전 보너스가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20년 전에 암을 선택해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석 다운로드가 돼 있었어요. 근데요, 암에서 지금 비전 보너스 주겠다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해서 저는 이제 요 보너스를 받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올해 받을 보너스가요 3억이 넘어가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요 받았던 돈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들이 이제 3.3 외우고 이만 엄마 3.3 외우 눌러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3.3 제가 최근 5년 동안 받은 돈이 12억이더라고 암에서.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중무속핀이고 지금 SPGP여도요 여러분들이 2031년도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면 다이아몬드 되고 그 다음에 파운드 사면 이리시도 하면 요 보너스가 어때요?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아무도 반짝 안 하시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인생에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제가 파운더스 PT 될 때 첫 여행을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시부모님. 저희 남편이 너무 반대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제가 그냥 회사 다니길 바랬어요. 암이 하는 걸 반대했는데 너무 반대하길래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그때 첫 여행 갔었어요. 저희 남편은 이때도 엄청 한 번도 암이 밑으로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안 데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제가 좀 신부를 몇 개 시켰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건도 없고 그러니까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진도 찍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저는 이제 막 그 팔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 준다는 거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마침 같은 장성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엄마 아버지 모시고 우리 여행 가야 되니까 그 증명사진 좀 찍고 요건 좀 만들어줘. 제가 2번 말했다가 저희 남편이 나 안 가 그러더라고. 왜요? 자기는 아미를 너무 반대했고 제가 7년 만에 아미 파운더스 PT 됐잖아요. 제가 7년 만에 파운더스 PT 될 동안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한테 돈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거의 못 줬어요. 왜냐면 제가 돌아다니는데 차비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우리 뭐 퍼센테이지 15% 나도 그러고 다니고 내가 또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미를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매월 100만 원 이상을 나한테 주면 그때부터 직업으로 인정하지 당신이 나한테 1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놓지 않으면 나한테 주지 않으면 이걸 직업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여행을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모셔가면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여행지를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겠다. 아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요건 좀 만들어주라고 2번 말했다가 저희 남편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암의 여행 어떤 여행이에요? 그냥 깃발 여행인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런 미팅장 안 하고 모르죠. 네, 절대 아멘을 들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첫 여행을 저희 부모님과 이제 시골에 갔다 오고 나서 제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소비자들,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푸켓에 도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첫 여행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멘 미팅장에 제가 오진 않았지만 막 제가 부탁을 하면 자기야 앉아만 있어줘. 내가 있잖아 밥도 다 사주고 내 파트너들 밥도 다 사주고 부부동반에서 밥 사줄 텐데 자기가 내가 카드 결정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제가 막 모셔가지고 저희 파트너들하고 부부동반에 밥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제 남편이 서서히 이제 미팅장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면서 해년마다 이렇게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목포 앞바다가 아니라 저 피지예요, 피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고요. 제 남편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다이아몬드 2014년도에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한 번도 어때요? 계속 다이아몬드 이상 유지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녔고 또 제가 암에서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한 년마다 받잖아요. 네, 아까 7천만 원, 8천만 원 받죠. 그래서 그 돈으로 뭐 있을까요? 네, 그 돈으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돈이 나오면 빅
집도 갖고 차도 한 대 사고 내 차도 사고 남편 차도 사고 뭐 이렇게 집도 이사하고 했겠죠. 네. 그 다음에도 계속 돈이 여러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루에 2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파운더스 PT 될 때나 에메랄드 될 때나 제가 쓰는 품목이 약간씩은 늘어나긴 하지만 어때요? 생활비가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어차피 아미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연말 보너스가 계속 어때요? 쌓여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모아놨더니 세상에 그게 꽤 큰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세컨하우스로.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돈이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돈이 된 게 동기부여가 되던데 이 돈이. 여러분 동기부여 안 되세요? 그래서 저는 세컨하우스를 지어서요. 저희 파트너들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미팅도 하고 퀸도 하고 제가 오늘 집 저기 사진 안 넣었구나. 네,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마당이 있는 넓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파트너들이 오면 거기서 잠도 자기도 하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 있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가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해내고 다녔는데 이번에 우리 큐안이 갔다 왔죠. 저도 큐안지의 10조의 파트너들과 갔다 왔는데요. 네, 다들 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동영상을 잘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놀고 또 작가님들이 이렇게 멋진 또 제가 이분은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제 파트너들 남편들한테 제가 다 사업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면 남편들을 저는 왜냐면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막 사업 설명에 약간 관심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을 넘어서기가 어때요? 아내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넘는 거는 제 몫이지만 제 파트너들이 자꾸 이제 남편이 못하게 한다 어쩌다 하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파트너의 남편들, 내 소비자 남편들 전부 다 내가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재밌던 와중에 재밌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파트너 요 남편분이 제가 이 파트너가 저랑 아까 제가 GP 됐을 때 이분이 GP인가 PT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저한테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 설명 딱 하니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치위생사고 병원에 근무하셨는데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이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퇴근 시간에 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남편 퇴근 시간에 그 뭐예요? 조금 지나면 남편이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모른 척하고 앉아있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품 갖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한두 번 친해지고 나면 바로 제가 좀 어떤 날은 그냥 사업을 어떤 날은 그냥 안 친해지고 그냥 같이 앉아있다가 안녕하세요 저 아내는 누군데 하면서 제품 갖다 왔다가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잠깐 앉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사업을 막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혹시 스폰서가 와 있다고 연락이 된 건 아니겠지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8시, 제가 5시나 4시부터 가서 앉아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9시쯤 되니까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이 사업 설명을 또 막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안 들으시고 저 술 취해서 하면서 안방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다린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차에가 칠판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다 칠판 들고 다녔잖아요. 칠판 지금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칠판을 들고 원래 거실에 있던 칠판을 제가 안방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언니 술상 좀 봐와. 네, 그래서 술상을 펴 가지고 들어오고 나는 팔고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운될 때가 이렇게 술 드시는 게 아니라 약간 거나하게 약간 취하셔서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시죠? 안 된다는데도 내가 쫓아들어니까 알았어 한번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앞에서 제가 술상 놓고 그분 술 드시고 저는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해하셨어요. 그 술교내도. 네, 그러면서 해해 좋은 것만 해해 이렇게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여행에 오시게 됐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모든 대학 파트너들 보면 다 이렇게 사연도 있고 에피소드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여행 가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또 놀고 왔어요. 네, 다음에는 우리 어디예요? 푸켓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가고 싶으시죠. 뭐 하시면 돼요? 이 미팅장에 안 빠지고 나오시면 돼요. 저는 제가 잘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미팅장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고 어떤 힌트를 줬을 때 그것을 빨리 내보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도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이 울산을 보면서 제가 다양 도전할 때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다녔던가 전국을 처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전화하고 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사업 하셔서 반드시 또 붙게 돼서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최고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